자, 우선 1번 좀 보기 전에 이런 거 아셔야겠죠.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한 점이 있어요. 원위에까지 가장 짧은 거리 찾으래요. 뭘부터 찾아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거리를 찾아서 뭘 빼면?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전체 거리를 L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는 즉 외부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체크해서 뭘 빼면 되겠고요?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알겠죠? 가장 먼 거리는 여기다 갖다가 R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최단 거리,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먼 거리가 나오죠.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들을 뭐 하래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m제곱하면 몇이고요? l제곱 마이너스 2rl 플러스 r제곱. 목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설정 중요하고 m제곱 l제곱 플러스 2rl 플러스 r제곱 이렇게요. 두 개 갖다 더해주시면 목표 설정이 됐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2l의 제곱에다가 2r의 제곱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선 r제곱인데 r제곱은 반지름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면 반지름이 몇입니까? 반지름이 2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r은 2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2l제곱 플러스 연결 여기다 2를 갖다 넣으면 몇이에요? 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L만 찾으면 되죠. 근데 심지어 L도 아니고 L 뭡니까? L제곱이에요. L제곱인데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 되겠고. 자, 외부의 한 점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가 A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 XK, YK 이렇게 되겠죠. 자, 원의 중심에서 XK, YK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L은? 루트 XK의 제곱, YK의 제곱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L제곱은 뭡니까? 이걸 제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는가요? 자,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거 2배 하면 되겠네요. 2배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자 플러스 8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 끄집어낼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플러스 연결 뒤에는 몇이 더해질까요? 10하고 얘랑 곱하면 80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누가 주어진 거예요? 요거는 문제에서 준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랑 나와 있어요. 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XK의 제곱과 YK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15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150입니다. 2배 하면 300이겠고 38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물어보면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인데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얘 구해라 잘 안 해요. 얘랑 곱한 값을 구해라 또는 얘랑 더한 값을 구해라 뭐 제곱해서 더해라 뭐 제곱해서 빼라 이런 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 m제곱하고 m제곱 만들어 놓고 이 결과물을 나중에
그러니까 합해갖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기다 그냥 넣고 하지 말고. 알겠죠? 이해돼요?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mn 구해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딱 일반적으로 합차가 만들어지니까 mn을 구해라 이러면 l제곱만 r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내용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해서 계산해서 곱하지 말고. 이해되나요? 자, 2번 중요하고 우선 요게 중요해요. 요게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게 뭐든 간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한 거니까 이 전체를 sn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sn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뭔가 1항부터 n항까지 갖다 더했는데 그게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 라고 한다면 뭘 더한 거예요? 뭘 더한 걸까? 등차 수열을 갖다 더한 거지. 그 등차 수열을 b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bn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뭉탱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bk라고 두면 되겠죠. 요만큼을 bk, 뭉탱이를 bk. 봉기? 재미없으니까 그냥. 자, 요 뭉탱이를 bk. 그래서 bn은 요게 공차를 2로 나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이죠? 4n. 첫째 항이 몇이에요? 여기서 s1이. s1이 5니까 여기다 1 넣은 게 5가 돼야 되니까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 뭉탱이 BK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4K 플러스 1입니다. 이게 4K 플러스 1. 저기 통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K분의 1이기 때문에 AK분의 1. 얘를 1로 주고 얘를 1로 줘야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4K 마삼 그리고 4K 플러스 1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부분분수죠. 자, 부분분수. 자, 여기서 요거 갖다 빼면 몇이 나와요? 4분의 1 길게 앞으로 뽑아주시고 4K 마삼 1 마이너스 4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1부터 몇 가지 내려요? 10까지. 여기다 1부터 10까지 넣으시면 되겠죠. 전체 뭘로 묶이고? 4분의 1로 크게 묶이고 1 넣으면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제발 없어져라. 없어지겠죠? 자, 2 넣으면 아싸 오예 없어진다. 뚱뚱뚱. 마지막 몇 넣어요? 노랑 하나요? 이렇게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날라가요. 거의 다 됐죠? 4분의 1에 1에서 41분의 1 빼니까 몇이에요? 40이 되겠고 4 약분하면 10이 되니까 얘랑 합치면 51이 되겠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게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n에 대한 몇 차식이며 n에 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없다 라고 한다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곧바로 요 녀석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4K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올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와, 이 답. 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자식들. 어쩌라는 거지?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 해봐요.
개수 세는 것들은 이렇게 몇 번씩 풀면서 누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적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은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몇인? n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됐습니까? 자, 요거는 무리함수 위에 있고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를 재면 이게 자연수랍니다. 즉 an이니까 이거는 이 길이가 n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가 n짜리인 정사각형을 갖다 만들어서 둘레, 그러니까 경계선 포함, 이 둘레 경계선 포함 그 내부에 있는 점 중 x 좌표도 y 좌표도 모두 정수인 걸 찾으래요. 이러면 모는 종이가 좀 필요합니다. 모는 종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모는 종이가 없잖아. 못 갖고 들어가잖아. 모는 종이를 못 갖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모는 종이를 뭐 해야 돼요? 모는 종이를 이제 그려야겠죠. 네, 모는 종이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는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이런 격자점 모는 종이를 그려주셔야 돼. 알겠지? 자, 뭘로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샤프심통 있지? 샤프심통. 샤프심통으로 이렇게 대고 그리면 정말 좋고, 아니면 수험표 대고 이렇게 이쁘게 그려도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모는 종이. 자, 저렇게 정수점이 몇 개냐라고 하면 모는 종이가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길이가 3짜리 정사각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정사각형을 예를 들어볼 건데 요렇게 길이가 3짜리 정사각형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지금 3짜리 정사각형인데 요 격자 포인트 있죠? 요런 걸 정수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x축, y축 있으면 요게 몇 콤마 몇? 1,1, 2,1, 2,2, 1,2 이렇게. 자, 요 격자 포인트를 정수점이라고 하는데, 자, 현재 이 둘레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그런 격자 포인트는 이 그림 안에서 몇 개가 있을까요? 1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즉, 몇의 제곱계 있을까요? 그렇죠. 4의 제곱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격자점으로부터 조금만 빗나가도, 자, 격자점으로부터 조금만 빗나가도 이 경계선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 볼까요? 그럼 격자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옮겨 볼게요. 옮겨 보면 경계선 위에 격자 포인트가 없고 내부에 격자 포인트가 있죠.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즉 3 곱하기 3만큼 있어요. 자, 이렇게 옮겨진 경우에는 3의 몇이다? 제곱계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좀 빗나가, 자,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 좀만 빗나가도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좀만 빗나가면 이렇게 짜잔 이걸 좀 구분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으면 즉 요점이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요점이 격자점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 나머지 점들도 모두 격자점에 들러붙게 되겠죠. 근데 얘가 요렇게 격자점이 아닌 곳에 딱 들러붙을 수가 있죠. 그 말은 내부에 즉 3의 제곱계. 자, 그럼 n이 3일 때는 3의 제곱이고
만약에 요 스타트 지점이 어디에 있다면, 요 격자 스타트에 있다면 몇이 되겠고, 하나를 더해서 제곱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그냥 옆으로만 가면 12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특수한 점 하나씩 찍어 볼게요. 루트 X는 요 지점을 하나 통과를 합니다. 몇 콤마 몇이에요? 1,1. 그 다음 격자 포인트 지나는 점이 어디죠? 3, 4 콤마 몇이에요? 4 콤마입니다. 즉, 이 두 가지 포인트 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은 어디 포인트 점을 찍어주면 좋겠어요? 9 콤마 3을 찍어주면 되겠죠. 요걸로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만들어져요? 한 변의 길이가 2자리가 만들어지죠. 자, 루트 x가 이렇게 지나가는 루트 x 함수인데 되셨어요?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 2자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예요. 여긴 한 변의 길이가 6자리, 여긴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 2자리.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한 변의 길이가 2자리니까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있을까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있을까요? 1자리가 하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자리는 이 스타트 포인트가 격자 포인트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격자 포인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격자 포인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1자리는 격자 포인트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겠죠. 네. 자, 다음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입니까? 2자리. 한 변의 길이가 2자리의 왼쪽 스타트 지점이 격자 포인트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까지 이해하셔요? 네. 격자 포인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격자 포인트에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냥 제곱하면 안 되고 하나를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 2자리.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자리는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요. 한 변의 길이가 3자리는 이 라인하고 이 라인 사이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자리인 세로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세로선 3자리인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스타트 포인트가 이 격자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봐요. 요게 요 왼쪽 스타트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요 격자 라인에 위로 치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밀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뭔 소린지 알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내부에는 n제곱계가 있는 거고 탁 달라붙어 있으면 n 플러스 1의 제곱계가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길이가 3짜리는 3의 제곱으로 처리해라 이거죠. 그럼 길이가 4짜리도 4짜리도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몇의 제곱으로 처리해라? 5짜리는 6짜리는 6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처리해라 이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요? 바꾸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연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몇 가지 해야 돼요? 20. 와, 미친 거 아니야? 간다. 자,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특이한 숫자 누굽니까? 한 변에 2짜리 맞나요? 네.
2짜리.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6 6짜리. 이게 중요했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중요할까요? 12 11, 12, 13, 14. 얍. 다 절로 가. 다 쓰자 그냥.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몇 자리가 중요해요? 12 자, 여기 보면은 다음 포인트가 몇 콤마 몇입니까? 9,3 9,3이죠. 9,3이니까 12. 요 포인트 중요하죠. 다음 그 다음 포인트는 16,4 16,4니까 20 22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지금 색칠한 저 숫자들은 1을 더해서 제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1을 더해서 제곱해야 된다. 요 숫자들도 1을 더해서 제곱해야 된다. 요 숫자들도 1을 더해서 제곱을 해야 되고 요 숫자들도 1을 더해서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네.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게 생각이에요.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으로 논다면 요거는 어떻게 나와요? 뭐만 남습니까? 요게 2의 제곱 더하기. 전개해 보세요. 2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네. 자, 이쪽도 보시면 6의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12의 제곱 플러스 24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자, 마지막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20의 제곱 플러스 40 플러스 1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더할 때 누구는 나머지에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얘들 보이시나요? 네. 얘들은 나머지에 더하자고. 즉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몇의 제곱까지 20의 제곱까지 플러스 연결. 지금 색칠한 것들은 나머지에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얘는 몇이고 5 더하기 13 25 41 얘는 나머지에 처리해서 더해주자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시그마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나머지만 연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격자점 세는 문항인데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입니까? 295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이렇게 세아리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 내가 엊그제 이제 다른 친구한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우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요 격자점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격자점의 개수가 좀 달라지죠. 12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n제곱이고요. 이해되나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가로선이 이 격자 라인에 걸려 있으면 12개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격자 라인이 가로선에 걸려 있을 경우는 없어요. 근데 격자 라인이 세로선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선에 걸려 있어도 몇 개입니까? 세로선에 걸려 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그러니까 요 세로 라인이 요 격자 라인에 걸려 있으면 이것도 역시 12개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좀만 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x 얘 때문에 그러거든요. 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2, 3, 4,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함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2,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로 라인을 그었을 때 이 격자 라인에 이 세로선이 잡혀가지고 얘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자연수지만 여기가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 라인 보이시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길이 3짜리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질하게 많이 그리네. 얘가 이런 식으로 세로 라인에 걸치면 저기 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모눈종이 끄트머리에 걸칠 수 없다 라는 거. 이해돼요? 요런 것도 되지. 짜잔. 4짜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데 걸칠 수가 없습니다. 모질하죠? 당연히 모질하지. 아래는 자연수고 위에 건 무리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데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선도 가로선도 격자 라인에 있지 못하므로 얘도 n제곱이 된다. 오케이? 가로선에는 당연히 못 있고, 알겠지? 이렇게 삐져나가니까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눈종이가 좀 필요해요. 스스로. 알겠지? 모눈종이가 필요하고 나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진 못하잖아. 사각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풀려면 모눈종이를 한 2-3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공간 많아 어차피. 연습장 많으니까